안녕하세요, 부트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이 아닌 억대 연봉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4인 가족이 되었을 때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가정마다 소득 혹은 지출이 모두 다르겠지만 4인 가족을 키우는데 현실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가족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2030인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오랜 기간을 공부하고 자라온 세대인데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어학연수 및 취업준비 2년 정도를 해서 총 18년 정도 공부를 했을 때 대기업을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와 와이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보통 교육을 받은 두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아이가 나오다 보니 자연스레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복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왕 한 명을 더 낳을 거라면 힘들 때 한 번에 힘들자라는 의견 하에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4인 가족이 되었고 현재는 와이프가 또다시 육아휴직인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이가 한 명일 때와 두 명일 때는 많이 다릅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건 당연하고 와이프의 복직 가능 유무까지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제쳐두고라도 4인 가족 육아휴직 중인 경제적 현실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기에서 소득은 투자소득, 임대소득을 제외한 대기업 억대 연봉자 급여생활자로서의 소득만 있었을 때의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세전 소득이 1억이 조금 넘는 상황인데요. 세전 연봉은 1억이라고 할지라도 세후로 월 650만원 정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세전 1억이 계약 연봉이 아니기 때문에 세후 650만원이 매달 꼬박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달 400만원 정도 고정적으로 받고 있고 그 외에는 PI, PS, 복지포인트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략 작년 기준 3천만원 정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마저 올해는 확 줄어들 것 같네요. 이 금액에서 일부는 세금, 축의금 등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가게의 총 소득을 먼저 정리해보면요. 제 급여는 약 세후 400만원, 육아휴직 수당 115만원, 아동수당 20만원, 부모급여라는 명목으로 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총 6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지출은 어떻게 될까요? 지출은 크게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뉠 수 있는데요. 고정비는 크게 네 가지로 주거비, 보험비, 통신비, 기타 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거비는 130만원, 보험료는 35만원, 통신비는 13만원, 기타 비용 20만원 해서 총 2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고정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주거비, 즉 담보대출 이자와 관리비인데요. 대출이자 100만원 정도, 그리고 4인 가족이 32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비가 20에서 3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료인데요. 저와 와이프가 20만원, 아이들이 약 15만원 정도로 총 35만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많은 재테크 영상을 보면서 보험비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35만원 정도가 나가네요. 처음에는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다치거나 아파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보니 아이들 보험 드는 것에 대해 반대했었는데요. 근데 어린이집에 보내다 보면 왜 아동보험 드는지 알겠더라고요. 첫째가 어린이집을 가다 보니 허구한 날 감기를 걸려서 오는데요. 문제는 첫째가 걸린 감기를 시작으로 둘째까지 옮기다 보니 현재 3분의 1가량은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현실이라 와이프 말 듣기를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통신비 경우에는 제가 5만원, 와이프가 4만원, 인터넷 요금 4만원가량 지출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청약 및 어린이집 추가 교육비를 합쳐서 약 20만원 정도가 나가서 총 고정비 2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생활비는 약 120에서 13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비용으로 주유비, 식비, 교육비의 대부분은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고정비와 생활비 총 합쳐서 350만원 조금 안되게 쓰는 것 같고요. 수입은 600만원, 지출은 350만원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약 250만원 정도 매달 저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를 12개월로 곱하고 그리고 연평균 성과급을 합쳐보면 대략 4천에서 5천만원 정도 저축이 가능할 것 같네요.
두 아이가 3세 이하라는 점과 저희 부부가 개인적인 용돈이 거의 없다는 점,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해 아껴 살면서 모은 소중한 연 저축액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사실 요즘 서울 중위가격 집값이 10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20년을 모아야 좋은 집은 아니지만 딱 중간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네요. 뭐 이 정도? 투자 혹은 부업 소득이 없는 직장인 기준 억대 연봉 4인 가정의 현실 생활비를 알려드리기 위해 정리를 해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억대 연봉 부부 가정이 부러우신가요? 아니면 4인 가족은 답이 없네? 육아휴직 후에도 어떻게든 맞벌이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다음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4%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임금 상승률이 약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득세를 떼고 나면 실질 임금 상승률이 2% 수준인 거죠. 가만히 있어도 뒤로 가는 세상이네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계속 크고 있어 교육비, 식비 등의 지출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월급만으로 노후 준비를 하기에는 계산상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따라서 저의 경우 제가 모은 돈, 그리고 퇴근 후 대부분의 시간을 부업을 하는 데 쓰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해본 투자 및 부업으로는 경매투자, 임대소득, 블로그, 강의, 전자책, 유튜브 등을 시도해본 것 같습니다. 한 번만 해본 것도 있고 지금 또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 것들도 있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여나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느껴지시거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이를 이겨내기 위한 투자 공부 혹은 부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가정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